안녕하세요. 닥터피셜 성형 리뷰의 닥터제이, 성형외과 전문의 정민수입니다. 우선 2019년도 수능 보신 모든 여러분들 결과를 떠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꼭 쌍수해야지, 코 수술해야지, 평소 컴플렉스였던 부위를 성형 계획했던 학생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처음이잖아요. 첫 수술은 떨리고 걱정도 되고 궁금한 것도 참 많지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집으로 첫 코 수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SNS나 성형 어플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예쁜 코 수술 후기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된 후기만 보고 수술을 결정할 수는 없는 법, 첫 코 수술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뽑아서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10대인데 코 수술을 해도 될까요? 보통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코뼈 성장이 끝났다고 정의해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진 않아요. 수능을 보신 학생분들은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모든 수술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상담 오신 수험생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10대인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대 중반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술이 가능한 나이라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회복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코 모양에 대한 기준이 10대와 20대 나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재수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실리콘으로 코 성형을 하면 10년마다 실리콘을 교체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보형물에 대한 대표적인 루머인 것 같아요. 실리콘은 코 성형에 사용된 보형물 중에 가장 오래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만큼 안정성을 입증받았다는 뜻이겠죠. 코 수술 후 염증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실리콘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 수술 후에 발생하는 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수술 시 외부 균에 의한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실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회복 과정 중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술, 담배를 무리하게 하시거나 밤에 잠도 안 자고 날을 새면 정말 안 됩니다. 음주흡연은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주간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요. 보형물 없이 수술할 순 없나요? 여러분의 첫 코 수술이 마지막 코 수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이 두려워서 자가 조직만 이용한 무보형물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보형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형물로 수술을 해도 염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너무 무섭고 걱정된다? 보형물 없이 자가 조직이랑 자가 진피만 가지고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 재료를 가지고서는 콧대 높이를 높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코끝 높이만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수술 후 변화가 크지 않아요. 무보형물로 수술하신 후에 코의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결국엔 보형물을 이용한 코 재수술을 하러 다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코 모양을 고려해서 수술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코 모양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어린데 흉터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절개 방식보다 비절개 방식이 더 나을까요? 코 수술 방법은 절개와 비절개로 나뉩니다. 비절개의 장점은 회복 기간이 절개법에 비해 짧아요. 그리고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술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보형물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기가 어렵고 코끝 모양을 만드는데도 정밀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개법은 회복이 더딘 대신에 수술 시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훨씬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로 수술하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흉터는 초반에는 눈에 띄지만 3개월이 지나면 점점 옅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운동은 수술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설레는 20살을 앞두고 성형과 다이어트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수술을 계획하시는 것이 결과 예측에 더 도움이 됩니다. 코 수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은 수술 후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격한 러닝이나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한 달 지난 다음에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술 초기에 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식이 조절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게 되고 회복도가 더디게 됩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수술 후에 코를 위해서도 내 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큰 고민 후 결정하신 여러분의 코 첫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에 정말 수술이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수술 후 관리도 정말 중요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 금연, 금주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한 시술, 안전한 수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 성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